원장님, 오늘 살 빠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살이 제대로 빼려면 살이 찌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찌는 원리를 알아야 빠지는 것도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 몸이 찌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삼겹살이나 치킨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입에서 잘게 부서지고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지방산이라는 아주 미세한 분자로 분해되죠. 이게 바로 소화 과정인데요. 그 다음 단계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소장에는 융털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나 있는데요. 잘게 쪼개진 지방산이 이 구멍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액에 기름이 동동 떠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딘가에 이걸 넣으려고 하죠. 온몸을 순환하다가 에너지가 남아 도는 경우에 지방세포라는 창고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밥, 빵, 면, 설탕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죠.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은 원래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전달해줘서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이에요. 우리 몸은 남은 포도당을 일단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간하고 근육에 임시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이 글리코겐 저장소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칼로리로 따지면 근육량에 따라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1500kcal에서 2000kcal 남짓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저장소가 꽉 찼는데 계속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 곳이 없어진 포도당이 간에서 화학적으로 지방으로 바뀐 뒤에 지방 세포로 저장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드노보 리포제네시스라고 신생 지방 합성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지 않더라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이걸 지방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LPL 효소를 인슐린이 활성화시켜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산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산화라는 게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뽑아 쓰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에너지로 태워 쓰는 순서를 보면 1순위는 술 알코올이고요. 2순위는 탄수화물, 3순위가 단백질이고 마지막이 지방이에요. 알코올은 독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날려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식사할 때 밥과 기름기 많은 고기를 같이 먹었다고 해볼게요.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신호를 보고 인슐린을 나오게 해요. 이것부터 쓰자 하면서 탄수화물에서 만든 포도당을 열심히 세포 안으로 배달시켜요.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태워서 씁니다. 그럼 같이 먹었던 고기 속의 지방은요, 탄수화물에 밀려서 태워질 순서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태워서 에너지로 쓰여지지 못한 지방은 그대로 뱃살 창고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먹은 지방이 체지방으로 쌓이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신생지방 합성 과정은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방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오는 콜레스테롤, HDL, LDL, TG 이런 게 다 지방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태워 없애려는 체지방의 진짜 이름은 중성지방이고요.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약자로 TG입니다. 이건 지방 세포 안에 저장되어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이 기름기잖아요. 우리가 미용상 불필요한 걸로 생각하지만 지방은 사실 우리 몸의 연료예요. 주유소 기름처럼. 그리고 나쁜 줄만 알고 계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 구성 물질이에요. 남은 HDL하고 LDL이 있죠. 많은 분들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콜레스테롤 기름 자체는 아니에요. 지방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라는 물기를 타라 이동하려면 단백질로 된 운반체가 필요하거든요. HDL과 LDL은 바로 지방을 싣고 다니는 트럭 같은 지단백질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중성지방은 트럭에 실린 짐이고요. HDL하고 LDL은 그 짐을 나르는 트럭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로 태우려는 건 트럭이 아니고 창고에 쌓여있는 짐이죠. 중성지방인 거예요. 그럼 중성지방이 몸에서 빠지면 날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체지방 모형인데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1kg인데요. 부피가 생각보다 크죠? 현미경으로 중성지방 안을 들여다보면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지방을 분해한다는 건 화학적으로 이 3개의 고리를 끊어내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을 서로 떼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이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몬과 효소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화 호르몬하고 HSL이라는 효소예요. 이화 호르몬이란 건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태워 쓰게 만든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이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의 신호를 받으면 HSL, 즉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가 작동을 해서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분리된 지방산은 혈액을 타고 간과 근육으로 이동하고요.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베타 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는 ATP로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가 되면 화학적으로 지방이 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모든 지방 분해 과정이 시작되려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지방 분해를 돕는 이화 호르몬이 활발해져야 돼요. 인슐린은 지방세포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는 건 지방세포가 분해가 안 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는 동안에는 지방 분해 효소인 HLS가 억제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지방세포 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반대로 공복 상태가 유지돼서 인슐린이 낮아지면 그때서야 지방세포 문이 열리고 글루카곤이 나오면서 지방분해 스위치가 켜집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시소처럼 움직이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은 내려가고 인슐린이 내려가면 글루카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지방 저장 모드가 되는 거니까요. 땀 흘려서 운동을 해도 지방 분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인슐린 분비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 즉 글루카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이 있었죠. 이게 언제 잘 나와요? 이 호르몬도 혈당이 낮고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올 때는 깊은 수면일 때예요. 아이들 잠 잘 자야 키 크는 것처럼 어른들은 잠 잘 자야 살이 잘 빠지는 이유 아시겠죠? 지방이 이렇게 빠지면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나요? 지방이 타고 나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2014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 10kg이 연소될 때 무려 8.4kg이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숨 쉴 때 호흡으로 배출돼요. 나머지 1.6kg만 물이 돼서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죠. 우리가 뺀 살의 대부분이 날숨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 들으시면 그럼 가만히 누워서 숨만 크게 쉬면 살이 빠지겠네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호흡은 결과물이죠.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지방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이 분해되면 대부분 호흡으로 나간다는 게 꽤 놀랍죠. 그럼 운동할 때 땀복 입고 땀 뻘뻘 흘리는 게 소용없는 거였네요. 지방 분해와 관련해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땀을 많이 흘려야 살이 빠진다는 건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 지방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은 들지만 사실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현상이지 지방을 태우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방을 태우는 과정에는 많은 양의 산소와 물이 필요한데요. 억지로 땀복을 입고 수분을 너무 빼면 탈수 증상이 오니까 오히려 지방 대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통기성이 좋은 편안한 옷을 입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지방 연소에 훨씬 효율적이에요. 지방 타는 원리는 알았는데 이제 진짜 지방을 태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호르몬과 효소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다양한 연구 논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게 체중 감량에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루 탄수화물 순수 당질 섭취량을 일단 100g 이하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까지 바꿔보세요. 채소와 단백질, 지방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여기서 더 강력하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저탄고지 식단도 있는데요. 탄수화물 공급이 끊기게 되면 우리 몸은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를 만들어요. 이 상태가 되면 지방 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죠. 다만 장기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초기 감량용으로 활용하시고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균형 식단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탄고지를 지속할 수 있으시다면 그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간헐적 단식인데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인슐린 수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 지방분해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단식은 또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자가 포식 작용을 유도하는데요. 자가 포식이라는 게 내 몸이 내 몸의 쓰레기들을 스스로 먹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늙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재활용하게 되죠. 이 오토파지 과정에서 몸속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12시간 단식으로 시작해서 16시간까지 한번 늘려보시고요. 자신감이 생기시면 주 1회 정도는 24시간 단식을 해보세요.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먹은 걸 에너지로 잘 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뀌실 거예요. 단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사 허용 시간에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굶는 시간만 지키고 먹을 때는 정크푸드를 먹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방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데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효소가 작동을 하는데요. 복잡한 생화학적인 과정이지만 우리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할 일들은 아주 심플하죠.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막연한 지식은 그저 좋은 말에 그치지만 깊은 이해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지방의 분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 만큼 우리 삶은 지방을 분해하는 생활 습관으로 더 확실하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시간 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